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윤정입니다. 오늘 홍천군 사례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사업 제안 방법 강의에서 불만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불만이나 불편,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모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천군에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제안서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그 검토 결과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혹은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사례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버스 승강장 편말과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달라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홍천군 내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 곳들이 좀 있어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달라, 그게 어렵다면 승강장을 설치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셨고요. 여기에서 이런 불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류장을 좀 증설할 수도 있겠고요. 승강장 편말을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지금 교통이 불편하다면 다른 데선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불만에 대한 해소, 이 주민참여 사업 제안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2021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2,200만 원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군청에서 답을 했어요. 이 필요성에 군청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아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사업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공원에 안전을 위해서 잔디나 보안 등을 설치해달라, 시설 보수를 해달라, 이런 사업 제안이었는데요. 이분은 홍천군에 있는 그 무궁화공원을 정말 잘 이용하고 계신가 봐요. 유일하게 심해 자리로 찾고 있다. 그리고 경관이 좋아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 라면서 사업 제안서를 써주셨어요. 산책로가 개선되고 보안 등이 추가 설치되고 족구장과 풋살 도장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 제안 주셨습니다. 네, 지도도 사진을 첨부해서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담당자가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사업 제안서를 잘 써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안전설비 마련과 시설 보수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제안에 대해서 홍천군청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무궁화공원 족구장, 광장 노면, 풋살장, 산책로 정비라는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2021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담당 그 군청에서는 담당자가 지역 주민의 휴식과 여가의 쉼터로서 조성하기 위하여 무궁화공원 내에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는 이런 검토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고 또 홍천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를 하는 좋은 사업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교량 사업이네요. 장마철 교량이 노후되어 유실 우려가 큰,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량을 좀 설치해달라, 이런 주민참여 사업 제안이 있었고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위치가 성내동 1019-1이라고 써 있습니다. 위험하면 당연히 교량 교체해야 되겠죠. 좋은 제안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천군청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성내동 교량 사업에 관하여 이제 홍천군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가설을 계획하였으나 토지 사용 승낙 등 협의 불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 그리고 관련 기관이 협의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군청에서 하겠다 혹은 주민들이 해야 한다라고만 해서 모든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검토, 협의가 더 필요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업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군민 제안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전국에서 제일 크게 지어서 부모와 어린이가 홍천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애향심이 굉장히 크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큰 도서관을 볼 수 있도록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소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까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보면 일단 도서관 건립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설 건립 사업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지었을 때 그 부지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을 좀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홍천군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적이 가장 넓다고 합니다. 면적이 가장 넓다는 것은 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한 곳에 도서관이 있다면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더 멀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좀 작은 도서관을 여러 곳에 운영을 하면 유지비도 적게 들고 또 접근성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면적이 넓고 또 아이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만큼 책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여러 곳에 있는 만큼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을 운영을 해도 좋겠지요.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폐버스를 활용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버스에 소안을 개조를 해서 이 속에다 책을 비치하고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운행이 가능한 버스라면 이것이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운행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저 공간을 확보해서 곳곳에 많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 책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겠지요. 이 사업은 우수 사례로 여러 곳에 소개되기도 한 만큼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최대 어린이 도서관 설치 사업에 대하여 홍천구청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검토 의견을 하셨는지 보니 유사한 사업인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건립 사업이 홍천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 시설도 있고 거기와 연계가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지요. 네, 유사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은 미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제안해 주신 분께서는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건립이 되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보겠습니다. 조손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이라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어요. 어린이집이 없는 면이 있다고 해요. 이런 면에 살고 있는 조손가정 육아에 고충이 있다라는 제안인데요. 뭐 부모가 안 계시거나 맞벌이로 육아를 못하거나 이래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조차 면을 이동해야 하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해소를 해달라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우선 통학버스를 운영해달라라는 게 제안자의 제안이고요. 혹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버스도 필요하고 그 버스를 운영한 기사님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시간제 통학도우미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업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은 전업주부거나 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내어서 통학도우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 지원받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혹은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홍천군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천군청 담당과에서는 어린이집과 부모의 등하원 차량 운행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19년 3월부터 어린이집 조리원 또는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 신설을 위해서 이미 협의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조금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장기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장 2021년 예산이 편성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천군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께서도 좋은 제안을 하고 계시니까 곧 해소가 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보겠습니다.
오지마을 양육 및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업 제안이 있었어요. 앞선 사례도 그렇고 조금 홍천군도 면적이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곳 사람들에게는 고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하여서는 조금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가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다면 조금 더 이웃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지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나 양육 책임자들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이미 생성되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 서비스를 누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산후조리라든가 아니면 아이의 신생아의 보육을 도와주는 분들이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지 아마 불만 워크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업 제안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홍천군청에서는 이렇게 아이디어만이라도 제안을 해주십사 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출을 하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는 장기 과제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돌봄이를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거리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가운전의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지급 문제로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통비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강원도나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혹은 지역 주민이 아이돌봄이로 채용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 이런 이웃을 둔 분들은 우리 주민 중에서 혹시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에게 권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군청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조금씩 이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제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임대료의 시간제 운영 그리고 수도작용 트랙터를 좀 갖추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이미 있고 거기에서 약간의 제도 개선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써주셨네요. 생산비 절감 효과를 조금 크게 보고 싶고 그리고 이 농민들이 많으니까 홍천에는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효과성 분석 그리고 가능한지 이 사업이 이런 검토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 제안에 대해서 홍천군청에서는 장기 과제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임대료를 1일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데 보유대수 여유가 좀 있으면 원래는 당일이 1일 단위니까 당일 아침에 찾아서 저녁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예약일 전날에 오후에 출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제 운영은 향후에 좀 검토를 좀 더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도작용 트랙터 관련해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하여 수도작용 대형 장비는 농협의 농기계 은행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농가의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이 사업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 사업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군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그리고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방량리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방량리 회관 앞에 하천이 정비가 돼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됐는데 끝부분이 사업이 좀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 더 이상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또 보행자 편의를 좀 제공해달라 이런 요청인데요. 하천간 돌아가는 불편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동대문구 중랑천 징검다리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랑천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가려면 2.2km를 좀 걸어서 돌아갔어야 했다고 해요. 또 이 천을 건너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침의 시간은 정말 귀하죠. 근데 그 2.2km를 걸어간다면 한 1시간이 넘게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아껴줄 수 있도록 이 주민참여 제한 사업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km가 몇 미터 수준으로 많이 줄었겠지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향리 하천에도 이런 징검다리가 설치되면 일단의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방향리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홍천군청에서는 이미 관내 293개나 있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홍천군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 수요 조사 시 방향천은 우선 반영으로 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과제, 국내 전체 하천에 대한 어떤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2021년 예산 편성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 사업 관련하여 홍천군에 제안된 사례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예산들 사업이 많았어요. 제안된 사업들 중에 편성이 된 것도 있고, 혹은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나 검토 중인 것들도 있었는데요. 주민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모습 볼 수 있어서 참 보람있고 보면서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사업들 많이 제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